지수가 연고점에서 쉬어갑니다. 그런데 어제 아주 영광스러운 숫자를 우리가 재확인하면서 2710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의 지수가 더 가게 되면 이것을 이끌 주도주는 누구일까에 대한 고민, 그 선택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졌거든요. 여기에 오늘 현답을 들어볼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간 한지영 시간. 네. 5월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생각보다 5월 괜찮았다고 보세요? 뭐 괜찮았죠. 지금 어제자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5월에 6% 정도 올랐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700까지 보고 왔으니까 결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었죠. 그리고 오늘 빠지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항상 뭐 주가라는 게 쉼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오늘은 그냥 쉬어가는 반락 장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달려가다가도 잠깐 쉬어줘야 하니까. 그렇죠. 뭐 연료도 보충하고 숨도 한번 고르고 그래야지 좀 더 멀리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요. 어제 2,700을 돌파한 복귀를 해봤을 때 상승 동력의 주된 핵심 뭐였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관세 전쟁 같은 경우가 이제 어느 정도 그 해빙 모드, 완화 모드로 들어간 게 하나 있었고 또 국내 같은 경우는 주도주들이 생각보다 잘 안 부러졌잖아요. 조선방산, 원전, 전력기기 이 주도주들의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미국이랑은 다르게 우리나라는 고유의 정책 모멘텀인 대선에 대한 기대감들도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좀 2,700 돌파에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관세가 이제 해빙 모드로 들어간다. EU 쪽에는 관세 일부 네. 이 부과를 밀어주는 거는 이전에도 있었던 재료잖아요. 네네. 그럼 어젠 이 법원의 결정, 네. 상호관세가 무효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거 말고 그거는 오히려 시장을 조금 더 셈법을 복잡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고 딱 5월 29일 아침 전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는 뭐 중국과 5월 12일에 무역 협상 합의를 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영국이랑도 합의를 하고 EU랑도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잘 해결했잖아요. 네. 그것들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루 만에 이제 항소법원에서 그렇죠. 관세 이야기 일주일 동안 재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 부분은 시장에 조금 더 혼란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변수로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럼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네. 과거 복귀했으니까 네. 상승 기조 살아있는 거 맞다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키움증권의 코스피 하반기 상단 어느 정도죠? 예상 밴드? 제가 이제 2,880선이고요. 지금 뭐 요즘에는 3,000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네, 어떻게 참- 트렌드에 따라가실 계획은? 그죠. 저도 뭐 트렌드에 따라가서 그렇게 2,880으로 제시한 거예요. 원래 제가 이거 하반기 전망을 5월 중순에 냈었는데 네. 그때 낼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레인지는 너무 강세다. 라는 평인데 이제 조금 어느덧 이게 또 보수적이셨군요. 이제 그 뭐 너무 중간으로 보는 거 아니냐 어허. 이런 식의 레인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어. 그날의 주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증권사의 레인지도 가변성이 존재한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2,880인데 네. 그럼 3,000으로 혹시 올릴 계획이시라면 네.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방 모멘텀 네. 어떤 것들 점검하세요? 3천을 이제 그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이게 반도체. 가야 되는데 그게 솔직히 저는 단기적으로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는 하반기 때는 유망한 이제 업종으로 다시 떠오를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뭐 저희처럼 이제 하루 단위로 사는 사람들 혹은 한 달 단위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6월 달 안에 3천 간다, 뭐 7월 안에 3천 간다 이거는 제가 뭐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어느 순간에는 이 지수 레인지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올리는 시점도 짧게는 6월 한 달 동안에 길게는 7월까지 한 2달 정도까지의 데이터들 그다음에 개별 수출 실적이나 판매 데이터들을 확인하면서 제가 좀 올릴 것으로 좀 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 짓게 하는 이유가 반도체 있군요. 그렇죠. 반도체도 그렇고 또 매크로 단, 그리고 탑다운 단에서 보면은 관세 때문이요. 제가 뭐 관세 해빙 모드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어디까지나 해빙이지 관세 리스크가 소멸된 건 아니잖아요. 그 이번에 대법원의 그 연방무역법원의 무효 판결 가지고서도 말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연방무역법원에서 이 판결을 대법원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관세 리스크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주식시장이 고민을 하는 거는 5월달 데이터는 다들 별로 신경 잘 안 썼어요. 본격적으로 관세, 보편관세나 개별 품목관세가
반영이 되는 시점은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달 데이터인데 저희는 아직 지금 5월 달이고 그쵸. 6월 달에 그 이벤트들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관점에서 지금 당장에는 3,000포인트로 전망치 상단 올리는 거는 저는 조금 이제 보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실적 나왔고 시간의 상승, 어제 하이닉스도 21만 원 도달했거든요. 쭈르륵 빠지더니 오늘은 1.8% 네. 약세입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꽤나 우리가 우려했던 걸 다 확인했다라고 네. 표현을 하던데 왜 못 가는 거예요? 뭐 그동안에 많이 올라간 게 있죠. 지금 어느덧 지금 바닥에서 40% 이상 올라왔고 그다음에 그냥 장중 저가 기준으로는 엔비디아가 바닥에서 50% 올라오니까 $40? 단기 네. 주가 과열 부담들은 충분히 상존하죠. 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 증시가 어제 내내 흘러내린 것도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보다는 네. 관세에 대해서 또 판세가 바뀌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경계심들이 작용했는데 오늘 뭐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 빠지는 것도 HBM 지수 빠지는 것도 그 영향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뭐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AI 쪽들 투자 모멘텀 저는 결코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미국 내 대장주 이거는 이제 M7 내에서도 AI주들이 대부분 그 수급을 가져갈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략을 마무리 짓자면 그럼 하이닉스 쪽으로는 조정 시엔 매수가 괜찮은 네. 건지 레거 식단에서 보면 DDR4 가격이 5 제치고 올라왔다. 네. 뭐 잠깐 일시적인 관세 때문에 선주문이었다는 네. 이야기는 있긴 해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또 좋으니까 네. 또 덜 간 쪽에 기회 있다고 본다면 충분히 싼 쪽은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전략 어떻게 짤까요? 이게 그 위험 선호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뭐 많은 욕심을 내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제 수익을 좀 쌓아가겠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쪽으로 가는 게 맞죠. 긴 관점에서.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5만 5천 원 내외에서 지금 잘 안 빠지고 있으니까 바닥은 다져준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는 탄력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죠. 반대로 이제 SK 하이닉스 같이 HBM 같은 경우는 단기 주가의 베타라고 하죠. 변동성은 삼성전자 같은 범용 메모리 업체들보다 높긴 하지만 업사이드 자체는 AI 쪽에 대한 모멘텀. 또 미국에서 엔비디아나 이제 다른 AI주들이 다시 가면은 여기도 그냥 주가 모멘텀 고스란히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개의 약간 취사태길의 문제인데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저는 HBM 쪽들로 몸을 싣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죠.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몸을 싣고서 꼭 잡고 가자라고 하면은 이건 6월 달에 지수가 막 2,800, 2,900 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겠지만 저는 지금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걸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지수였던 방향성과도 네. 교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좀 차별화된 IT 투톱의 전략, 취사 선택이 가능합니다. 2,700 돌파하기까지 어제 증권사랑 지주사, 네. 오늘 보니까 뭐 유동성 트로이카 이야기도 증권가에서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옵니다. 네. 이 바람 싣고 간다면 충분히 더 가겠는데 2,700, 2,880 네. 보셨으니까 네. 그때까지 가는데 주도주로 이쪽 보는 게 맞아요? 주도주라고 보기보다는 주도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금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대선 끝나고 나면은 그 한번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총선 끝나고 나서도 밸류업 지수 조정 한번 받은 다음에 그 위에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그랬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제로 소멸 인식 이걸로 주가 흔들림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주도 테마로서는 저 PBR주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관련주들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 누가 될지는 저희가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예. 지금 여당이랑 야당이랑 그 의견이 합치되는 지점이 우리나라 저평가 해소이고 그 중심에는 증시 활성화 정책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증권주를 포함해서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네. 또 지배구조 개선과 상법 개정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주사 이렇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거버넌스가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해주신 이 저PBR주들 충분히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금리도 여기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다들 내려간다라는 쪽들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금리가 내려가면은 자연스럽게 상대적인 매력이 부각이 되는 게 배당, 일드에 대한 매력이고 지금 저 PBR주들의 공통적인 특성 중 하나가 다른 업종들보다는 배당을 좀 더 많이 준다. 이 장점도 있잖아요. 네. 그런 컨셉에서 봐도 저는 주도 테마로서 당분간 얘네들이 그 지위를 가져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 차례 대선 직후에는 매물 출회가 네.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밸류업이 다시 또 몇 달 뒤에 달려갔던 것처럼 주도 테마로 달려갈 수는 있는데 그때 이제 정책 로드맵 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압도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고배당주로 보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6월, 7월 제가 2달 정도는 제가 상황을 지켜보고서 네. 지수를 레인지를 올릴지 말지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 배경은 6, 7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고 변동성이 있는 장세에서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그거를 주식시장 내에서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배당주, 주주 환원과 관련된 주들이니까 그 컨셉으로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은 저는 뭐 충분히 들고 갈 만하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는 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조정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볼게요. 그럼 관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90일 유예라서 줄라이 패키지까지 막 달려가곤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 신정부 출범과도 맞물려 있는 이 시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6월, 7월 확인할 네. 게 많다. 하방을 열 만한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방을 열 만한 변수들은 저는 오히려 그거 같아요. 지금 이제 관세 부과 무효했던 거 법원에서 일단은 뭐 6월 9일까지는 중지시킨다라고 했는데 6월 9일 이후에 판결 나왔을 때 관세를 무효화하면은 저는 그게 더 피곤해질 것 같아요. 아니 관세 무효하는데 왜 피곤해지냐라는 네. 질문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한테는 다양한 또 관세 수단이 있죠. 이쪽으로 치고 이짝으로 치고 저짝으로 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시장도 대응 전략들을 수시로 변경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저마다 이제 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 세워놨던 게 여러 방향으로 갈래가 생겨버리면은 이건 또 증시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관세군요. 시티그룹에서도 트럼프는 다양한 권한이 있기 네. 때문에 그 권한을 이용해서 결국은 관세를 높일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은 약간 의견. 그 유니버스처럼 저희는 당분간 트럼프 유니버스. 유니버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또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수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들 6월, 7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죠. 6월 전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자, 상단, 하단 다 지금 변수들 봤잖아요. 그 안에서 섹터 전략 어떻게 갈까요? 저는 지금처럼 그 관세나 여러 가지 그 매크로 사항으로 확인을 하고 사후적으로 불가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는 지금 주도주들, 지금 가는 종목들 있었잖아요. 5월 달에 조방변? 그렇게 조선, 방산, 원전, 원전. 전력기기 이런 쪽들로 몸을 계속 싣고 가는 게 맞다. 이 색깔들이 바뀌면은 예. 반도체나 자동차나 2차전지처럼 관세 피해주로 재빨리 이제 몸을 바꿔 옮겨 타야 되는데 아직은 저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용 이쪽도 사실 주도 역할을 해왔잖아요. 오늘도 강한데 이쪽도 같은 주도주로 지금 계속 보세요? 그죠. 기존의 주도주를 만들어놨던 색깔들은 저는 유지가 될 거다. 그게 굵직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건 중소형주 간에 동일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럼 관세 무풍지대로 2분기까지 보자는 말씀이신 네, 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무풍지대가 영원히 좋을 수는 없잖아요. 스토리 좋고 숫자도 좋고 내러티브 좋은데 이들 역시도 주가 자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고민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저는 관세에 대해서 국면이 바뀌는 게 3분기, 4분기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는 이제 비중을 조금 변화를 주는 거는 저는 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월간마다 저희가 월간 한정 시간으로 한 달 그림 그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쭉쭉 2분기에도 너무 불안해 마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죠. 키움증권 한지영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오락가락 빨간불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금요일 5월 마지막 단추 잘 꿰시죠. 같이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